안녕하십니까. 반응공학 이론 강의 제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이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번 반응공학의 이론 강의에 대한 방향을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공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준비한 이 이론 강의가 포글롯 교과서를 중심으로 화공기사 기출문제를 고려해서 이론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이론 강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들으신다면 꼭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시리라 확신을 하고요. 화공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말고 다음 2장서부터의 강의에서는 이론 강의 그 말미 부분에 기존 기출문제를 화공직 공무원 기출문제를 중요한 기출문제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충실히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먼저 이론 강의 첫째 장을 시작하면서 반응공학이란 어떤 분야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공학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반응공학에서 취급하는 중요한 그 용어들의 정의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4가지 이상적인 반응기에 대한 몰 밸런스, 몰 수지식으로부터 4가지 방정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첫째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응공학은 화학 공정을 갖고 있는 그 프로세스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이죠. 반응공학은 반응에 필요한 그 원료 물질을 피딩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반응하는 부분, 원하는 물질의 반응 물질을 분리, 회수, 정제하는 부분, 기타 솔벤트나 미반응 물질을 정제해서 리사이클 시키는 부분, 뭐 이런 형태의 공정으로 일반적으로 화학 공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반응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반응의 수율이 낮아지면 회수 분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화학 공장의 공정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반응 부분을 다루는 우리 공학적인 분야가 지금 반응공학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같은 공학이라고 하더라도 공학을 다루는 화공 엔지니어를 기타 다른 공학 부분과 아주 특별하게 차별화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공학은 먼저 화학 반응의 미케니즘, 반응이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진행되는가를 밝히고 그 각각의 그 미케니즘 단계마다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하고 산정을 해서 결국은 그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에 최적화된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학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단위 조작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디스틸레이션, 물질 전달이죠. 필트레이션, 분리, 어드섭션, 흡착 또는 뭐 유체 이송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분야는 각각의 분야를 가버닝하는 각각의 기술 방정식이 있죠. 그 분야를 기술할 수 있는 특별한 방정식이 있고
이러한 방정식들은 서로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류에 관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중류에 대한 그러한 머티리얼 밸런스와 에너지 밸런스, 그 다음에 각 컴포넌트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유도를 하고 이 부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응공학은 예를 들면 몰 수지로부터 반응기 설계식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또 하나는 속도식, 반응 속도식으로부터 각각의 그 방정식이 서로 연관돼서 결국은 최적화된 반응기를 우리가 설계하는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서로 연관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통합되어야 결국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게 반응공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반응공학의 각각의 빌딩, 이게 전체가 우리가 그 반응공학을 이루는 중요한 블락에 해당하는 레고처럼 각각 블락을 쌓는다고 하면 첫 번째로 몰 밸런스, 몰 수지,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몰 단위로 반응을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몰 수지를 몰 수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몰 밸런스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그 반응 속도식을 다루는 레이트로, 그러니까 반응 속도에 대한 그러한 지식, 그다음에 양론적인 지식, 반응의 양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등원 반응기를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 등원 반응기가 싱글 반응이냐, 그 다음에 복합 반응이냐, 아니면은 복합 반응, 예를 들면 경쟁 반응인가, 아니면 시리즈 반응인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아이소서멀 디자인 등원 반응기를 고려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반응기 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마지막 블락이 발열 반응 또는 흡열 반응일 경우에 온도의 영향, 그러니까 그러한 힙 밸런스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찰을 하게 됩니다. 이 힙 밸런스는 그게 균일 반응이건 불균일 반응, 이를테면 촉매층 반응이건 결국은 이러한 열 효과에 대한, 열 에너지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반응기를 최적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응공학의 문제풀이는 몰 밸런스서부터 시작해서 반응 속도식을 적용을 하고 양론적으로 양을 고려를 해서 등원의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을 하고 결국 단열인 경우에 열 효과에 대한 최종적인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빌딩 블락이 서로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반응 섹션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를, 각각의 빌딩 블락을 우리가 이 이론 시간에 고찰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반응공학의 이해를 깊게 하고 또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문제 풀이를 하게 됨으로써 문제의 형태가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적응성을 최대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반응공학에 쓰이는 용어의 몇 가지 중요한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미컬 아이덴티티라고 우리 포글러 책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반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케미컬 아이덴티티, 화학적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 어떤 화학 종이 화학적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잃었을 때 반응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적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화학 종의 정체성은 첫 번째 어떤 원자가 그 화학 물질에 들어가 있는가? 원자의 종류, 그다음에 그 원자의 숫자 몇 개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공간적인 배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화학 물질이 서로 다르게 구분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면 이러한 정체성이 상실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정체성을 읽는 방법, 즉 다시 말하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에탄이죠. 에탄이 분해를 통해서 에틸렌과 수소로 분해가 되는 이러한 분해 반응이 정체성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종류도 바뀌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분해 반응이 그 중에 하나고, 거꾸로 서로 다른 화학 종이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 때, 즉 컴비네이션, 결합을 통한 반응, 결합 반응, 이럴 때 우리가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분자의 구조가, 즉 원자의 수는 똑같고 종류도 똑같은데 배열이 달라지는 경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성화 반응이라고, 아이소머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배열, 그러니까 공간적 배치,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시스폼 또는 트랜스폼, 이렇게 이중고리를 갖게 되면 그러한 공간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성질체를 구분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서로 그렇게 변환되는 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연력학처럼 평형을 다루는 게 아니라 A라는 평형점에서 B라는 평형점으로 가는 속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반응 속도를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아까 반응이 이제 화학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것을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 잃어버리는 속도를 단위 부피당 얼마의 속도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표현한 게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여기 보시는 단위와 같이 몰 퍼 리터, 그러니까 부피당 몇 몰이 소실됐는가,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몇 몰이 반응해서 소실됐는가. 그래서 반응 물질의 소실률로 보면 마이너스 RA라고 표시를 보통 하고요. 또는 반대로 반응 물질이 소실이 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반대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하는 물질에 있겠죠. 생성하는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R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 속도의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성질화 반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물질이 공간적으로 원자의 배치가 바뀜으로써 B라는 물질로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다고 하면, RA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은 단위 부피당 물질 A의 생성 속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RA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는,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부호의 컨벤션이라고, 관습적으로 부호를 붙이는 이러한 방법이죠.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는 뜻이 단위 부피당 물질 A가 없어지는 속도, 소실 속도를 마이너스 R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RB라고 하면 B가 생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물질 B의 생성 속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설명드린 바에 따라서 만약 물질 B가 0.1 몰 퍼 리터 퍼 세크의 속도로 생성된다면 즉 RB는 아래 첨자 B는 0.2 몰 퍼 데시 큐빅미터 퍼 세크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 A, 반응 물질 A가 소실되는, 없어지는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RA는 0.2 몰 퍼 리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노테이션을 만약에 반응 물질에 대해서 RA라고 쓰면 여기에 마이너스 0.2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어지는 건데 RA는 이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생성 속도로 나타내는데 반응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반응 속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기상 반응이나 액상 반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균일 반응인 경우에, 균일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상이,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상이 일정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그런 상에서 반응을 할 때 균일 반응이라고 그러죠. 근데 반면에 불균일 반응이라고 하면 고상의 고체 상태의 촉매 반응일 경우에 촉매 사이트에서 기상 반응 기체의 반응 물질이 고체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불균일 반응이죠. 그런 반응일 경우에 반응 속도를 어떻게 표시할까? 예,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관습적으로 이런 불균일 반응, 촉매 반응인 경우에는 물질 A의 소실 속도 마이너스 RA는 단위 촉매 질량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아까 균일 반응일 경우에는 몰 퍼 리터인데 리터 대신 촉매의 질량 단위, 그러니까 그람 퍼 세크 이렇게 촉매의 질량 단위 촉매 질량당 소실되는 반응 물질 A의 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촉매 반응의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다시를 붙여서 마이너스 RA 다시 이렇게 관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노트라고 써 있는 dT분의 dCA, 농도의 변화 속도, 시간에 대해서 농도의 변화 속도 이렇게 나타내는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러한 표현 방법은 매우 국한되어 있는 반응 시스템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은 균일 반응 중에서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그러한 반응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부피가 바뀐다거나 즉 밀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이러한 노테이션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시간에 대해서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반응으로 인한 반응 몰수의 변화가 원래 반응 속도의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매우 국한된 반응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J라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를 이야기한다면 J라는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단위 부피당 물질 J의 생성 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단위는
몰 단위, 그 다음에 부피 단위, 시간 단위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정의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응 속도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농도, 그 다음에 그 반응의 온도, 압력, 촉매를 사용한다면 촉매의 종류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도가 변환되거나 압력과 온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응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촉매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정촉매적인 효과가 있고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나 또는 부촉매적 효과,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반응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도, 온도, 압력, 촉매의 종류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응 속도는 어떤 반응기 형태를 썼느냐에 무관한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회분식 반응기 또는 혼합 흐름 반응기 또는 관형 반응기 등등 어떤 반응기를 사용하느냐의 그 형태에 대해서는 반응 속도는 무관하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 속도에 관한 시험 문제 주로 이와 같은 내용 중에 틀린 것 또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식은 밑에 보인 바와 같이 반응 속도 상수의 농도의 곱으로 표시가 되는 대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미분 방정식이 아니죠. 미분 방정식이 아님을 이렇게 대수식으로 표현됨을 꼭 숙지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용어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서부터는 몰수지, 우리 아까 봤던 반응공학의 중요한 접근 방식, 반응공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의 제일 밑에 있는 빌딩 블락, 레고로 보면 제일 밑에 끼우는 레고 블락이 우리가 몰수지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지는 모든 시작의 처음, 반응공학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몰수지를 한번 우리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머티리얼 밸런스 관점에서 한번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적 V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 물질이 리액턴트가 시스템 내로 들어오게 되고 이 안에서 어떤 반응 속도를 갖고 있는 반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배출물이 FJ로 나간다. 이렇게 이 표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그 서술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밸런스라고 하는 인풋, 아웃풋에 관해서 밸런스를 세우면 이제 우리 직관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 누적되어 있는 몰수는 화학물질 J의 몰수는 요 안에 누적되어 있는 몰수는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 더하기 여기에서 생성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반응 물질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반응 물질의 몰수, 그러니까 단위가 몰 퍼 타임 이렇게 되죠.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몰수 빼기 나가는 거 단위 시간당 시스템으로부터 출구로 나가는 몰수, 그다음에 그 동안 단위 시간당 생성된 몰수, 이 시스템 안에서 이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요 항이 이 시스템 안에서 변화된 물질 J의 변화된 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DT분의 DNJ
단위 시간당 변화된 몰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을 축적량이라고 하든 또는 변화량으로 하든 그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아주 제너럴한 몰 수지를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몰 수지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의한 이 시스템 안에서 공간적으로 어느 점이나 반응 속도가 똑같다고 하면, 일정하다고 하면, 즉 여기에서 발생하는 생성 속도나 이쪽 구석에서 발생하는 생성 속도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고 하면, 즉 공간 위치와 무관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생성 속도는 반응 속도의 부피를 이게 부피분의 반응 단위 최적당 단위 부피당 반응 속도 반응에 참여한 몰수 이렇게 그게 이제 반응 속도니까 반응 속도에다가 최적을 곱하면 생성량 또는 뭐 소실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 반응 속도와 V가 무관하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다르다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을 델타 V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RJ1, J라는 물질이 R1의 반응 속도를 갖고 또 다른 V2 볼륨에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다른 구석에서는 R2라고 하는 반응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죠. 위에 첫 번째 경우처럼 이것은 각각의 볼륨을 각각 더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전체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좀 식을 조금 더 전개를 시키면, 자,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각각의 그 작은 볼륨을 취해서 그 작은 볼륨 각각의 반응 속도를 다 더해서, 그러니까 n개의 볼륨으로 나눴다고 하면 n개만큼 다 각각을 더해서 표시해야 올바른 생성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델타 V를 극한으로 0으로 보내고 n을 무수히 많은 작은 단위의 작은 서브 볼륨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결국 이건 적분식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RJ DW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두에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몰 수지식을 다시 이를 고려해서 써보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FA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몰수, 시스템 바깥으로 단위 시간당 나가는 몰수 A 컴포넌트에 대해서 더하기 이 시스템 안에서 생성되는 몰수 RADV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단위 시간당 시스템 안에서 A라는 물질이 변화되는 몰수,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이 우리가 몰 밸런스, 몰 수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몰 수지 하면은 인풋, 아웃풋, 제너레이션 이것이 시간당 변화되는 시스템 내에서의 A 물질의 변화 몰수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반응공학에서 이상적인 반응기 형태로 다루는 네 가지 형태의 반응기에 한번 이러한 몰 수지를 적용해서 각각 반응기의 성능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분식 반응기. 이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회분식 반응기는 반응 물질을 이 반응기에 넣고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반응 조건에 맞는 컨디션을 유지한 다음에 이제 반응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t 내에 원하는 이제 반응을 진행시키는 전화율을 얻는 반응기죠. 이 반응기는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회분식 반응기지만 단위 볼륨당 인건비나 이런 경제성을 고려하면 굉장히 비싼 반응기가 되겠죠. 비싼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분식 반응기를 한번 우리 몰수지식에 아까 우리가 유도한 이 몰수지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이 회분식 반응기로 들어오는 몰수가 없기 때문에 제로, 이거 나가는 몰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제로. 그래서 남는 식은 결국은 요 두 가지 식이 되겠죠. 요 두 개. 그래서 dt분의 dna 시간당 이 시스템 내에 회분식 반응기 볼륨,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잡으면 이 시스템 내에 반응 A라는 물질의 시간당 변화는 이것은 요 시스템 내에서 요 인테그럴 RA dV와 같다 이렇게 여기 제로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공간적으로 균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 또는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 자, 여기 회분식 반응기에서는 우리가 이상적 회분식 반응기다라고 하면 항상 이상적이란 뜻이 이 회분식 반응기 체적 내에, 즉 우리 시스템 내에 충분한 혼합이 믹싱이 돼서 공간적으로 이 회분식 반응기 내에 공간적으로 차이가 없다. 각 공간, 요 위나 아래나 각각의 조성이 차이가 없다, 균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완전 혼합이라고 하죠. 퍼펙트 믹싱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인테그랄 요 부분이 요 반응 속도와 공간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그러니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그럴을 벗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dt분의 dna는 RA 반응 속도 곱하기 볼륨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분식 반응기의 미분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 속도는 미분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 속도식이 아니고 이건 회분식 반응기의 성능식이 되겠습니다. 미분 형태의 성능식이죠. 예. 여전히 반응 속도 RA는 대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미분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즉 시간이 제로일 때 NA는 초기 몰수 NA0만큼 반응기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시간 t일 경우에 이 반응 물질 NA의 몰수는 NA0로부터 반응이 진행이 되어 NA까지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이 반응 물질 소실 속도의 반응 속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RA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런 적분식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반응 A의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 NA0로부터 일정 시간 후인 NA까지 얻는데 필요한 시간이 되겠죠. 정해진 볼륨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소모해야 이 NA0부터 NA에 이르는가, 이런 관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분식 반응기의 적분폼의 성능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예, 굳이 그래서 제가 레코멘드 하는 것은 굳이 오늘 첫째 시간은 이 식을
기계적으로 그 암기하는 것보다 이 식이 유도되는 과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회분식 반응기를 기술하는 문제 중에 잘못 옳지 않은 기술이 공간적으로 일정 균일하다는 가정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이 회분식은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농도가 변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물질의 농도는 균일한 거죠.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회분식 반응기죠. 네, 그 점을 상당히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스템 내 안에 있는 반응 물질 A의 농도는 NA0에서 시작해서 시간에 따라서 반응에 참여해서 없어지는 이러한 농도를, 이러한 몰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를. 물론 이 그래프의 구체적인 형태가 표현되는 것은 반응 속도식인 RA가 어떤 대수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구체적인 모양이 많이 달라지겠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이상 반응기로 생각할 수 있는 CSTR, 연속 흐름, 혼합 흐름 반응기 또는 Continuous Stalled Tank Reactor, 연속 교반 탱크 리액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연속 혼합 흐름 반응기 Mixed Flow Reactor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반응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용어로 부르지만 이건 여러 가지 용어로 같은 반응기 형태를 부르고 있습니다. CSTR이나 Mixed Flow Reactor, MF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연속 반응기에 반응 물질이 들어오고, 이 반응 물질이 연속적으로 어떤 일정한 볼륨만큼의 체류 시간 또는 공간 시간을 가진 후에 이렇게 연속해서 반응 전화율을 얻는 시리즈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CSTR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반응 물질이 들어오고 믹싱이 돼서 반응이 일어남과 동시에 출구 쪽으로 반응물을 배출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응기를 우리가 연속 혼합 흐름 반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CSTR의 구성은 뭐 하나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CSTR을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혼합 연속 흐름 CSTR에 우리가 유도한 몰 수지를 대입해서 한번 이 반응기의 성능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몰 수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A0 마이너스 FA 플러스 인테그럴 RADV, 이것은 이제 제너레이션 텀이죠.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텀, 축적 텀은 DT분의 DNA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연속적으로 반응 물질이 일정한 공간 속도, 체류 시간을 갖고 흐르기 때문에 반응기 내에 몰수의 변화는 축적량은 없는 거죠. 축적되지 않죠. 토탈 여기에 있는 것은 일정하게 0이 되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따라서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죠. 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프로퍼티가 변하지 않는 것을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물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항이
0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몰 수지로부터 우리가 CSTR의 성능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CSTR의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CSTR의 반응기의 정의상 우리가 요 축적 텀인 dt분의 dNA가 정상 상태에서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간에 대해서 물질량의 축적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은 여기에 0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속 반응기의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요 인테그럴 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텀 요 반응 속도와 부피와의 관계는 우리가 연속 반응기의 특성상 요 혼합의 정도가 반응기 체적 내에 시스템 안에 이 체적 내에 공간적으로 모든 물질의 분포가 균일하다고 완전한 우리 혼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응 속도와 공간과의 의존성은 없다고, 완전 혼합이 있으니까 항상 균일한 일정한 값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럴을 요 적분식을 RA 곱하기 V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찰된 내용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FA0 마이너스 FA는 FA 더하기 RAV는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FA0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입구의 A 물질의 몰수,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몰수, 그 다음에 출구로 나가는 A 물질의 단위 시간당 몰수의 차이를 반응 물질 A의 반응 속도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A0로부터 A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연속 흐름 반응기 CSTR에 요구되는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CSTR을 사이징 하는데 그 크기를 정하는 디자인 이퀘이션이 디자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러그 흐름 반응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플러그 흐름 반응기는 실제로 예전에 초기에 사용했던 폴리에틸렌의 연속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 폴리에틸렌 반응기는 압력이 대략 한 2300바, 어마어마한 압력하에서 이 안에 튜브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튜블러 리액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온도는 한 300도 정도에서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제로 이루어진 산업체에서 사용한 튜블러 리액터를 봤고요.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상 반응기로 한번 모사를 해보면 이렇게 튜브 상태로 우리가 개념화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 일정한 미소 볼륨을 택해서 이 미소 볼륨을 우리가 고려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들어오는 이 시스템 바운더리 경계 내로 들어오는 단위 시간당 A 몰수, 시스템으로부터 나가는 단위 시간당 A 몰수, V가 경계 시작이고 여기에 델타 V만큼 더해져서 나가는, 이건 아주 대표적으로 미분식이죠. 그래서 미소 볼륨을 택해서 우리가 in, out, 그 다음에 generation, accumulation 양은 없죠. 정상 상태에서. 그래서 0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미소 볼륨 V를 제로로 보내면 이게 그야말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V분의 dFA는 RA, 이게 플러그 흐름 반응기의 미분 성능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볼륨에 대해서 반응률은
이게 반응 속도와 같다 이런 뜻이죠. 뭐 당연한 그러한 식의 해석을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PFR 플러그 흐름 반응기에 반응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제품이 생성된 제품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정상 상태에서는 이것을 축적량이 없으니까 dt분의 dNA는 0이죠.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그 관형 반응기를 그림으로 옆에다 표시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 저 납사 크래커나 이런 그 석유화학 정유 공장에서 증류돼서 나오는 그 납사를 크래킹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공장에 가면 이런 관형 반응기가 있죠. 그 형태에 해당하는 관형 반응기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축적량은 제로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 몰수지 방정식에서부터. 그래서 그 몰수지 방정식을 V에 대해서 미소 볼륨 V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식을 요걸 미분하게 되면 요건 상수니까 제로고 요거는 길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dt분의 마이너스 dfa가 dv분의 dfa가 되는 거죠. 요것은 적분하게 되면 RA가 되는 거죠. dv에 대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미분하면 R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이 이제 이 식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V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미소 볼륨을 취해서 극한으로 취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플러그 흐름 반응기의 성능 방정식 미분 형태의 성능 방정식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V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은 인인몰수 FA0를 FA까지 줄이는데 플러그 흐름 반응기에서 필요한 반응기의 부피 최적이 되겠습니다. V가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이것은 적분 형태의 성능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 형태의 성능 방정식을 우리가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 주어진 반응 속도가 우리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그 반응 속도를 통해서 요구되는 전화율을 얻는 데까지 필요한 부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플러그 흐름 반응기의 성능 방정식이 적분 형태의 성능 방정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형태의 우리 아이디얼한 반응기 형태는 충전층 반응기 PBR, 그러니까 Packed Bed Reactor 또는 고정층 촉매 반응기 Fixed Bed FB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반응기 형태를 지칭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반응기 일정 부분에 이렇게 촉매를 이렇게 고용 촉매를 이렇게 충전을 하고 여기에 반응 물질을 통과시켜서 화학적 반응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반응기 형태를 Packed Bed Reactor PBR 이렇게 줄여서 표시를 합니다. 아까 플로우 흐름 반응기를 유도하는 그러한 컨셉과 마찬가지로 이 공간적으로 반응 물질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반응 물질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혼합 흐름, 완전한 믹싱과 다르게 길이 방향으로 또는 반응이 진행되는 과 함께 우리 반응 물질량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촉매층을 이렇게 미소 촉매층을 개념화해서 요걸 시스템으로 취하고 수집을 세우면 촉매양 W에서 델타 W 요 늘어난 요 촉매량만큼 반응을 통해서 FA가 변화된 그러한 양을 우리가 수지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 측정량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제로로 놓고 이렇게 요 FA 인입되는 요 물질 FA 단위 시간당 A라는 물질 몰수, 그 다음에 요 총매의 W 더하기 델타 W만큼의 증가한 요 시스템에서 나가는 반응 물질 F의 몰수의 변화량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미분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PBR 성능 미분 형태의 성능 방정식은 dW 분의 dFA는 RA 다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두에 우리가 다시라고 표시할 때는 단위 부피가 아니라 총매의 단위 질량당 반응 속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다시라고 표현을 한다고 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것을 플로우 흐름 반응기하고 뭐 형태는 같죠. 이게 dV 대신 단위 질량에 해당하는 W가 들어간 거고, 플로우 흐름은 단위 부피 dV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적분식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응 속도 식이 주어지면 필요한 총매량, 총매 질량 W를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그 일반적인 몰 수지를 통해서 각각의 이상 반응기의 성능식을 한번 쭉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 네 가지 반응기 성능식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배치 반응기인 경우에는 그 인풋 아웃풋이 없고 반응기 내 변화 측정량이 결국은 반응해서 발생하는 제너레이션 양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여기로부터 주어진 최적이 있다고 하면 그 반응기로부터 특정 전하율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 t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적분식으로부터. 예. 그다음에 혼합 흐름 반응기 CSTR인 경우에는 정상 상태에서는 누적 시스템 내에서 누적되는 측정량이 없고, 그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모든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RV를 적분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RV가 독립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대수식으로 이렇게 CSTR의 성능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PFR 플러그 흐름 반응기의 성능식은 미분 형태의 성능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들어오는 몰수와 나가는 몰수의 차이가 결국은 그 시스템 내에서 반응을 통해서 변경되는 제너레이션 되는 항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DFA 몰수의 변화는 반응을 통해서 RA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DV의 미소 볼륨만큼 반응을 통해서 변화되는 양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바로 우리가 적분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매층 반응기 패키드 배드 리액터 PBR 또는 픽스드 배드 리액터, 이것은 역시 이 PFR과 같은데 개념적으로 같은데 총매층의 단위 총매 질량을 우리가 반응 속도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단위 총매 질량의 미소 질량 단위로 우리가 그 몰 수지식을 취하면 이렇게 미분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이 미소 볼륨 dW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반응을 통해서 변경된 몰수의 양은, 단위 시간당 몰수의 양은 그 미소 질량에서 이루어진 반응 속도로부터 생성된 양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이걸 총매 질량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적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중요하게 살펴본 4가지 이상 반응기의 성능 방정식을 아래 이 테이블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4가지 성능 방정식은 2장에서 우리가 반응기의 크기를 원하는 전화율을 얻기 위해서 반응기 크기를 산정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글러 저자가 우리가 연습 문제로 이게 나왔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마의 소화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산정한 게 있어서 좀 개념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여기에 카피를 갖다 놓고 요거 위장을 이렇게 CSTR로 모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위장을 통과해서 이제 소장과 그 대장을 창자죠, 이제 창자를 통해서 소화되는 과정을 CSTR, 그다음 PFR 이렇게 모사를 해서 소화 시스템의 성능을 산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갖고 왔고요. 실제로 화학 공장에서 여기에 나타내는 이 프로세스는 에틸렌 글라이콜 플랜트인데 각각의 단계별로 반응기가 플로우,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스톨드 리액터, CSTR 이렇게 구성돼서 우리의 에틸렌 글라이콜 플랜트가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적용 예로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은 반응공학의 그 개요와 앞으로 이론을 우리가 같이 고찰하는 이 수업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진행할 건지, 그다음에 주요 내용은 어느 책으로부터 정리가 된 건지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중요한 아이디어한 반응기 형태의 성능식을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아주 일반화된 몰 수지식으로부터 유도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 2번째 시간을 이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반응공학 이론을 숙지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